북한하고 이란 두 나라 다 핵개발 문제로 시끄럽잖아요. 근데 국제사회가 이 두 나라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요. 정말 이상하죠? 오늘 이 지정학적 수수께끼를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고 싶은 질문이에요. 한 나라는 아직 갖지도 않은 폭탄 때문에 전 세계적인 압박을 받고 다른 나라는 이미 수십 개를 갖고 있는데도 아무도 쉽게 건드리지 못해요.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좋습니다. 이 역설을 풀려면 먼저 이 판의 규칙부터 알아야겠죠. 핵무기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약속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이미 핵을 가진 강대국 5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나라들은 더 이상 만들지 말자, 이런 약속인 거죠. 이게 워낙 무서운 무기니까 더 퍼지면 모두가 위험해진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보세요. 이란은 이 약속에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를 받는 거고요. 북한은 약속했다가 나 안 해 하고 나가버렸어요. 약속을 깼으니까 제재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은 애초에 약속 자체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재 대상도 아닌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핵폭탄은 어떻게 만드냐? 길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라늄을 아주 빠르게 회전시켜서 폭탄의 재료가 되는 성분만 쏙 뽑아내는 농축이라는 방법이고요. 다른 하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쓰고 남은 연료에서 플루토늄이라는 새로운 물질을 꺼내는 재처리라는 방법입니다. 이 두 기술 중 하나만 가져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규칙은 잊지 마고 이제 진짜 성적표를 까볼 시간입니다. 북한하고 이란, 과연 핵 능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건 비교가 안 되죠? 폭탄의 핵심 재료인 고농축 우라늄, 북한은 2,000kg 가까이 가진 걸로 추정되는데 이란은 아예 없고요. 플루토늄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실험, 핵탄두 숫자, 심지어 이걸 멀리 날려보낼 미사일 기술까지 모든 면에서 북한은 이미 완성형 핵 보유국이고 이란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이 숫자 6이 뭘 의미하냐면요. 북한은 그냥 터뜨려보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무려 6번의 실험을 거치면서 미사일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작고 가벼운 핵탄두를 만드는 기술, 심지어 그보다 훨씬 강력한 수소폭탄 기술까지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란은요? 네, 보시는 그대로 0입니다. 단 한 번도 핵실험을 한 적이 없어요. 이 6과 0이라는 숫자의 차이가 두 나라의 기술적 격차를 그냥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아니, 데이터는 이렇게나 명백한데 도대체 왜 국제사회는 기술적으로 훨씬 뒤처진 이란에 훨씬 더 민감하게 구는 걸까요? 이상하죠? 이렇게 우리는 다시 맨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수수께끼를 풀 열쇠는 사실 핵기술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에 있거든요. 바로 복잡하게 얽힌 국제정치판입니다. 네,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란과의 갈등에서 핵 문제는 사실상 핑계에 가깝다는 거죠. 그럼 진짜 이유는 뭘까요? 북한과 이란의 운명을 가른 건 바로 이겁니다. 북한은 주변 나라들을 인질로 잡고 있어서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상대가 됐고 이란은 강대국들의 더 큰 그림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된 거죠. 북한을 왜 못 건드리냐?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 이미 진짜 핵무기가 있죠. 둘째,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옆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엄청난 피해를 봅니다. 사실상 인질인 셈이죠. 그리고 셋째, 뒤에는 중국이라는 든든한 형님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니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란은 왜 타겟이 될까요? 이건 중동 전체 판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재편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란이 딱 그 길목을 막고 서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인 셈이죠. 그러니까 이란의 핵개발 가능성을 핑계로 이 장애물을 제거하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한 번 더 뒤집어집니다.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인데요. 어쩌면 그토록 손에 넣고 싶어하는 핵무기가 사실은 힘의 상징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괴하는 저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핵무기가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과연 진짜 힘이 뭘까요? 오늘날의 현실에서는 어쩌면 그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파괴력이 아니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경제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가 이걸 증명해요. 보세요.
인류를 몇 번이나 멸망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졌던 소련. 결국 경제난으로 무너졌죠. 핵을 가진 파키스탄. 나라에 큰일만 터지면 국제사회에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왜냐? 이 핵무기라는 게 그냥 창고에 넣어두면 끝이 아니거든요.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만 해도 매년 천문학적인 돈이 깨집니다. 이 핵의 저주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가 바로 한반도 아닐까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경제 발전에 집중한 한국과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핵 개발에 모든 걸 쏟아부은 북한. 그 결과가 지금 어떤지는 뭐 굳이 말로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결국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정한 힘은 총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갑에서 나온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졌어도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면 그 힘은 모래성과 같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핵폭탄이 축복이라기보다 오히려 저주에 가깝다는 걸 역사가 보여주는데도 왜 아직도 많은 나라들은 이 위험한 무기를 손에 넣으려고 할까요? 그리고 왜 우리 세상은 여전히 이 문제에 매달려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